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주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임대차 계약에서 원래는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임대인이 난 돈이 없다 라고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사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다거나 해서 금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금 반환의 문제의 원인 그리고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원인은 간명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새롭게 들어올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돈을 받아와서 줘야 되는데 받아올 데가 없을 경우에 돈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또 다른 문제는 전세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여기 주변 시세가 만약에 전세금이 5억이다 하는데 혼자 5억 5천에 올려놓는다, 6억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금 높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계속해서 세입자가 구해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집에 매매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약해놨던 뭐 이사비라든지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은행 대출 이자라든지 계약금 파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손쉽고 많이 하시는 방법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별다른 법적 효력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실이 통지되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내용증명을 해달라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무래도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까딱 잘못했다가는 바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세 사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전세금을 조금만 낮추면 전세가 금방 나가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임대인이 빠르게 세입자를 구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이사갈 집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그런 잔금 같은 거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크게 의미를 갖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세로 이사하실 때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집에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전세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대항력을 잃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계약 종료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기존 주택에서는 등기 명령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돈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지 그 돈 가지고 이사를 가시는데 등기명령 같은 경우에는 돈을 즉시 돌려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윳돈이나 대출로서 내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방법인데요. 이건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계약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뭔가 자금 마련이 어려워 보일 때, 이럴 때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가압류가 되게 되면 일단은 임대인이 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 행위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등기부를 다 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인을 새로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가만히 냅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융통해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손해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은 어떤 거죠? 계약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눠지거든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이사비 이런 것들은 통상손해로서 받을 수가 있고, 내가 특별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서 내게 되는 대출 이자라든지 아니면 이사가 뭐 지연돼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됐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별손해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서 특별손해 입증에 대한 준비를 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본안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돈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뭐 임대인이 돈 안 주고 배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자발적인 그런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집 나가겠다라고 통지했는데 계속해서 집을 보러 오는 후속 임차인이 없다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대놓고 얘기하기도 해요. 다음 전세 안 구해주면 나 돈 못 준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일단은 내용증명이라든지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부분들을 먼저 준비해 두시고, 임대인이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드신다면 가압류라든지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대응 방법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간이한 대처법은 내용증명이고, 효과를 높이는 것은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